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해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내 공직사회 기강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이 있었는데 도내 한 공무원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네,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강도 높은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최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상해,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로 기소된 50대 남성 공무원에게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강도 높은 실형인데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절도 행위,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폭행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선처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워낙 높았고 또 그에 따라서 특수한 상해가 발생을 했고 또 배우자에 대한 폭행 건수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강한 형벌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 소식이 종종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강원도만 보면요. 매년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의 비위 행위나 범죄 행위가 매년 적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강원도경찰청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공직자가 91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직무 관련된 범죄 행위, 비위 행위가 그만큼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최근 들어서 공직자의 성범죄가 대단히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만 523명의 공직자가 성범죄로 적발이 됐고요.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1.4%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는 처벌 수위는 똑같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뇌물수수처럼 직무와 관련된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범죄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공직자들은요. 소위 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이 됐던 지방공무원법이 됐던 간에 징계 처분을 별도로 부과받게 되는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라고 하는 6가지의 징계 처분을 부과받게 되고 이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 박탈은 물론이고 퇴직급여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대단히 강한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예. 또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을 때 좀 관대하지 않냐, 봐주기식 무슨 이런 기사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형사처벌도 있고 징계처분도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데요. 결국은 내부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종 징계위원회의 외부 위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요. 그 구성의 숫자라든지 또 실제로 그 구성원이 외부의 참여자가 얼마나 과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으로. 이거는 이제 범죄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논란이 되는 건 좀 크죠.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이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이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하고 근무 시간에도 이제 노출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용되기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본인은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임용되기 이전이라면 사실은 꼭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가 없고 나름의 징계처분 대상자는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요.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영리 업무나 겸직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대단히 강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직사회에서는 그 기강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공직사회의 비위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 이건 결국은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의 붕괴,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규범과 질서가 좀 와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는 결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행정학 이론 중에 하나가요, 썩은 사과 가설이 있습니다. 사과에 조그만 부패 부위가 있으면 그게 급속도로 퍼져서 사과 전체를 썩게 만들거든요. 이처럼 부적격자를 임용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또 부적격자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직사회 전반에 거쳐서 비위나 부패, 범죄 행위가 만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범죄나 이런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지금도 본인의 위치에서 선량하게 또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수가 문제인데요.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19 감싸기라든지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양형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